안녕하세요 여러분, 털뭉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을, 겨울에 들고 다니기 좋은 토트백을 함께 만들어 볼게요. 부드럽고 촉감이 좋은 코나시를 사용해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폭닥함이 느껴지는 귀여운 가방이에요. 앞쪽에 사용한 예쁜 장식과 가방을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축축 처지는 느낌이 멋스러운 매력이 있는 가방입니다. 난이도도 많이 어렵지 않아서 초보분들이 도전하시기에도 좋으실 거예요.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따라해 보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료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제가 사용한 실은 코나실입니다. 색상 번호는 302번이에요. 실은 4볼이 필요합니다. 코나실은 실 안쪽에 이런 식으로 솜이 내장되어 있는 패브릭 얀인데요. 아크릴 45%, 코튼 37%, 나일론 18%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실인데 외국분들이 많이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코나실처럼 충전재가 내장되어 있는 패브릭 얀을 구하기 어려우시다면 코나실이 약 5mm 정도 굵기니까 비슷한 굵기의 얇은 패브릭 얀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실에 맞는 코바늘 호수인 4mm 7호 코바늘 준비해주시고 가위, 돗바늘, 단수링도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가방의 앞쪽에 사용한 장식은 조금 특이한 모양의 잠금 장치인데요. 이 위쪽의 둥근 부분은 집게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 둥근 링은 이렇게 분리가 되는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집게에 걸어서 잠금 장치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이 부자재는 몽치네 공방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색상은 실버 색상과 골드 색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실 색상과 어울리는 장식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방의 처짐을 막아주기 위해서 플라스틱 가방 바닥판이 필요한데요. 지금 이 실과 부자재가 함께 묶여있는 패키지를 구매하시면 이 바닥판은 몽치네 공방에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패키지 구매처 링크는 아래쪽 댓글 첫 번째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손에 실을 잡고 첫 코는 매듭으로 꽉 당겨주세요. 이 위쪽으로 사슬뜨기를 14코 떠주겠습니다. 규칙은 짝수로 설정해 주시면 돼요. 지금 뜨는 사슬뜨기는 가방의 폭을 결정하니까 여러분이 가방의 폭을 더 넓게 뜨고 싶으시다면 지금 뜨고 있는 코수를 더 늘려서 떠주시면 됩니다. 규칙은 짝수로 맞춰서 떠주시면 돼요. 저는 14코를 떠줄게요. 자, 이렇게 14개의 사슬뜨기를 쭉 떠주고 이 위쪽으로 첫 번째 단에 기둥사슬코가 되는 사슬 하나를 세워줍니다. 바닥은 짧은뜨기로 왕복뜨기를 떠줄 건데 짧은뜨기의 기둥사슬코는 사슬 하나이기 때문에 첫 번째 단을 시작하기 위해서 사슬 1개를 세워줬고요. 방금 사슬뜨기 해준 15번째 사슬 말고 그 밑에 있는 14번째 사슬에 지금 앞쪽을 보면 V 모양 중에 위쪽에 있는 반코 그리고 요거를 살짝 돌려보면 뒤쪽에 뽕뽕뽕 있는 코산 요 반코와 코산을 함께 주어서 짧은뜨기를 해줄게요. 자, 기둥사슬로 세워준 15번째 말고 그 밑에 14번째 사슬에 위쪽 반코와 뒤쪽 코산을 함께 주어줍니다. 실 끌어와서 짧은뜨기 떠주세요. 자, 첫 번째 짧은뜨기 코에다가는 단수링으로 체크를 할게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사슬에다가도 위쪽 반코와 뒤쪽 코산을 함께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그 옆에도 사슬 하나당 하나의 짧은뜨기를 쭉 떠주시면 됩니다. 사슬뜨기를 14코 떠줬기 때문에 돌아오는 짧은뜨기도 14개를 떠주시면 돼요. 다음 코 찾기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 남겨놓는 이 반코를 보면서 코를 찔러 넣어주시면 편해요. 아래쪽 반코를 남겨놓고 위쪽에 반코와 코산 함께 주어서 짧은뜨기. 자, 이런 식으로 이쪽까지 떠줄게요. 가장 끝부분에 있는 마지막 코에다가도 반을 찔러 넣고 14번째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을 올라가기 위해서 사슬뜨기를 하나 세워주세요. 자, 매단 올라갈 때마다 기둥사슬코는 사슬 하나로 세워주시면 됩니다. 편물을 돌려줄게요. 그리고 또다시 짧은뜨기로 반대편까지 쭉 떠줄 거예요. 자, 첫 번째 코부터 짧은뜨기를 넣어줍니다.
여기 맨 위쪽에 기둥사슬은 건너뛰시고 그 밑에 있는 첫 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고 첫 번째 코에다가는 또다시 단수링으로 체크를 할게요. 지금 단수링 체크를 하는 곳이 돌아왔을 때 마지막 코를 넣는 코가 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코에다가도 짧은뜨기. 마찬가지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쭉 떠주시면 돼요. 가장 마지막 부분에 보라색 단수링을 꽂아놓은 코가 마지막 코죠. 전 단에서의 첫 번째 코니까 여기가 지금 단에서의 마지막 코입니다. 단수링 꽂혀 있었던 코에다가 바늘 찔러 넣고 마지막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자, 두 번째 단까지 모두 떠줬어요. 이 방법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 단의 높이를 36단까지 쭉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처음 시작은 14코였고 앞으로 뜨게 되는 단수는 36단을 떠주시면 가방 바닥이 완성될 거예요. 자, 세 번째 단 하는 것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단을 시작하기 위해서 기둥사슬 하나를 세워주고 편물을 돌려줍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코에 이 사슬 말고 여기 첫 번째 앞에 정면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코 바늘 찔러 넣고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일정한 손땀으로 쭉 짧은뜨기를 떠줄게요. 단수의 규칙도 짝수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36단까지 쭉 떠주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36단에 맞춰서 14코 36단의 가방 바닥을 만들어줬습니다. 단수를 세는 방법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짝수단까지 떠주셨다는 전제하에 꼬리실이 왼쪽 아래를 향한 상태에서 편물을 바라볼게요. 자, 가장 끝부분에 첫 번째 단과 두 번째 단이 가운데에 있는 가로실을 사이에 두고 한 쌍으로 묶여 있어요. 얘를 한 쌍으로 세워주시면 편해요. 첫 번째 단, 두 번째 단이 중간 가로실을 사이에 두고 한 쌍. 그리고 그 위에 세 번째, 네 번째 단이 또 한 쌍.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세워주시면 됩니다. 묶어서 세워주시니까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 34, 36번째 단까지 세워주시면 돼요. 자, 이거보다 가방의 가로 길이를 더 넓게 뜨고 싶으신 분들은 이 단수를 짝수로 더 올려주시면 됩니다. 바닥을 짧은뜨기로 한 바퀴 돌려준 후에 옆면을 시작해 볼게요. 자, 바닥을 한 바퀴 둘러주기 전에 우리가 가장 마지막 단으로 떠줬던 36번째 단에 첫 번째 코였던 이 코에다가 단수링으로 체크를 해놓을게요. 저처럼 생략을 하고 뜨셨던 분들은 지금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계속 표시하면서 뜨셨던 분들은 지금 여기에 꽂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단수링 표시를 한 번 더 체크하고 넘어가는 이유는 이 36번째 단은 가방 한 바퀴 둘러주는 거에 왼쪽 옆면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치고 쭉 올라갔고 여기 떠줄 거고요. 여기 떠주고 이렇게 되돌아와서 여기에다가 빼뜨기 하면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바닥을 한 바퀴 둘러줄 때 주의할 점은 모서리마다 코늘림을 하나씩 넣어준다는 겁니다. 자, 지금 마지막으로 들어간 이 코에다가 하나의 짧은뜨기를 더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같은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쪽 모서리에 총 하나, 둘, 세 개의 짧은뜨기가 들어갔죠. 맨 처음에 넣었던 코는 옆면에서의 한 코, 중간에 넣었던 코는 모서리이기 때문에 코늘림을 해주는 한 코, 마지막에 넣어준 코는 위쪽 면을 뜰 때의 첫 번째 코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으로 내려와서 이 한 단 한 단의 끝선마다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에 짧은뜨기를 하나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가장 끝부분에 있는 구멍, 한 구멍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넣어서 여기 모서리 부분까지 떠줄게요.
여기 끝부분은 이렇게 반코씩 남아있을 거예요. 여기 반코 남아있는 이 코에다가 바늘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하나 떠줍니다. 자, 그리고 모서리 코에 해당되는 짧은뜨기를 하나 더 떠주세요. 자, 그리고 이 윗선에 해당하는 첫 번째 짧은뜨기 하나를 더 넣어줍니다. 이렇게 이쪽 모서리에도 한 코에 3개의 짧은뜨기를 떠줬어요. 자,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반코 들어가서 짧은뜨기. 자, 이쪽을 뜰 때는 조금 힘을 주고 타이트하게 떠주셔야 됩니다. 실을 조금 잡아당기고 손에도 힘을 주면서 작은 짧은뜨기를 만들어주세요. 남은 반코마다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에 생기는 사슬이 작게 떠지게 떠주셔야 돼요. 지금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가 이렇게 늘어난 상태에서 뜨시면 안 되고 이렇게 바짝 붙어있는 상태에서 뜨셔야 실을 끌고 와서 뒤쪽에 생기는 이 사슬이 작게 떠집니다. 이게 힘을 주고 타이트하게 뜬다는 의미예요. 자, 이렇게 떠주시고 가장 끝부분 남은 반코에도 3개의 코를 넣어줄게요. 얘는 지금 뜨고 있는 옆면에 해당하는 코, 얘는 모서리이기 때문에 추가해주는 코, 얘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떠줄 이 위쪽 면에 해당하는 코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옆면의 끝선마다 있는 구멍에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뒤쪽에 생겼을 꼬리실은 함께 감고 떠줄게요. 이렇게 바늘과 실 사이에 두시고 뜨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시 여러분의 평소 손땀으로 짧은뜨기를 떠줄게요. 이렇게 끝부분까지 뜨고 여기 36번째 단의 첫 번째 코여서 단수링을 꽂아놨던 이 부분 있잖아요. 지금 이 단수링이 꽂혀있는 코가 들어가 있는 이 구멍. 지금 쭉 라인을 타고 오다 보면 마지막 구멍입니다. 여기에다가는 2개의 짧은뜨기를 넣어주면서 마무리 해줄게요. 하나 넣어주고 모서리에 해당하는 코늘림이 되는 코, 추가 코 하나 넣어주고 여기 단수링 꽂혀있는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방 바닥을 짧은뜨기로 한 바퀴 둘러줬고요. 이제 무늬를 넣어가면서 가방의 옆면을 떠줄게요. 가방의 옆면에 무늬를 넣어줄 때는 앞으로 계속 이랑뜨기 기법을 사용해서 떠줄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슬머리 전체에 바늘을 찔러 넣어서 떠줬지만 이제부터 떠주는 옆면의 무늬를 만들어줄 때는 이렇게 사슬머리 전체에 찔러 넣는 게 아니라 부위 중에 뒤쪽에 있는 반코에다가만 바늘을 이렇게 찔러 넣어서 떠줄게요. 앞쪽 반코는 남겨두고 이 남아있는 반코도 무늬로 표현될 수 있게끔 사용을 해줄 거예요. 무늬는 짧은뜨기와 긴뜨기 기법을 사용해서 만들어 줄 건데 넣어주는 순서를 한 코 건너서 짧은뜨기 뜨고 뒤쪽 코로 돌아와서 긴뜨기를 떠주는 방법으로 떠줄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우리 빼뜨기를 하는 부분이 티가 많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 바늘 올라가는 부분에서 조금 신경 써서 떠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떠준 빼뜨기 코를 사용하지 않고 넘어가지만 이 무늬를 만들어줄 때는 이 빼뜨기 코를 이용해서 바늘 올라가는 부분에 티가 나는 걸 최소화시켜줄 거예요. 자, 빼뜨기를 할 때부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짧은뜨기로 한 바퀴 둘러준 상태에서 여기가 첫 코였기 때문에 이 첫 코, 빼뜨기 할 때는 사슬머리 전체에 찔러 넣습니다. 첫 코에 바늘을 찔러 넣고 빼뜨기를 해줬죠. 자, 지금 만들어지게 되는 이 사슬 모양, 이 빼뜨기도 우리가 사용을 해줄 거예요. 자, 그 대신 사용을 해주지 않는 코가 있는데요. 바로 첫 코입니다. 첫 코는 원래 바늘을 찔러 넣어야 하지만 바늘 찔러 넣지 않고 생략해주고 이 첫 코 대신에 첫 코를 자연스럽게 덮어버리게 되는 이 빼뜨기 코를 사용해서 떠줄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무늬단을 시작해주기 위해서 사슬뜨기 하나를 세워주고 첫 번째 코는 생략을 한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 코에다가 V 모양 중에 위쪽 반코만 바늘을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자, 그리고 방금 짧은뜨기 떠줬던 이 사슬에다가 단수링 체크를 해놓고요. 지금 우리가 단 올라가기 위해서 세워줬던 기둥사슬코 말고 그 밑에 있는 게 빼뜨기 코잖아요. 이 빼뜨기 코에
뒤쪽 반코에다가도 바늘을 찔러 넣을게요. 실을 한번 걸고 이 빼뜨기 코에다가 이랑 긴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바늘에 실을 걸고 바늘을 뒤쪽으로 보내서 빼뜨기를 해줬던 코에 뒤쪽 반코에 찔러 넣고 실을 쭉 당겨서 앞으로 와줍니다. 자, 이렇게 실을 살짝 늘려주시고요. 그대로 통과시켜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의 무늬인데 여기가 단을 올라가는 부분이라 조금 헷갈리셨을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다음 단 뜰 때도 또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 옆부분에 무늬를 진행해 볼게요. 자, 무늬 만드는 방법은 방금 해준 순서와 똑같습니다. 한 코는 건너뛰고 그 옆에 있는 코에다가 먼저 짧은뜨기를 떠주는 거예요. 얘는 비워뒀다가 여기 뜨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자, 한 코 건너뛰고 여기 다음 코에 위쪽 반코에 짧은뜨기. 자, 그리고 실 걸고 우리 비워뒀던 반코 여기 찔러 넣고 긴뜨기 떠주시면 돼요. 자, 한 번 더. 한 코 건너뛰고 그 옆에 있는 코에다가 반코만 주어서 짧은뜨기. 자, 그리고 여기 비워둔 코 있죠? 여기에 되돌아와서 긴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긴뜨기 뜰 때도 마찬가지로 위쪽 반코만 주어서 이렇게 늘려서 떠주시면 돼요. 이 긴뜨기를 뜰 때 늘려주시는 이 다리의 길이를 일정하게 해주셔야 가방에 편물이 쭈글쭈글 울지 않고 고르게 떠질 수가 있어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코 건너뛰고 그 옆에 코에 짧은뜨기. 자, 그리고 실 걸고 비워뒀던 코로 되돌아와서 반코 주어서 쭉 늘려주고 긴뜨기. 이 늘려주시는 힘 일정하게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무늬도 예쁘게 떠지고 편물도 고르게 떠져요. 다시 되돌아와서 긴뜨기. 한 칸 비워두고 짧은뜨기, 되돌아와서 긴뜨기. 무늬단의 첫 번째 단을 뜰 때는 이 코너 부분도 달라지는 거 없이 그대로 떠주시면 됩니다. 자, 비워두고 그 옆에. 자, 여기 코너도 똑같이 여긴 비워두고 그 옆에 이런 식으로 한 바퀴를 둘러주고 올게요. 한 바퀴를 돌아와서 하나, 둘, 셋, 4개의 코를 남겨두고 있어요. 여기도 하나 건너고 바로 옆에 있는 코에 짧은뜨기, 긴뜨기는 되돌아와서 떠줍니다. 자, 가장 마지막 부분도 똑같이 한 코 건너고 짧은뜨기 먼저 하고 되돌아와서 긴뜨기. 자, 이렇게 떠주고 단수링 표시를 해놨던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줄게요. 빼뜨기를 할 때만 사슬머리 전체에 바늘을 찔러 넣고 빼뜨기를 해줍니다. 자, 빼뜨기는 너무 작게 만드시면 안 돼요. 지금 만들어주는 이 빼뜨기를 우리가 또 사용해 줄 거기 때문에. 자, 지금 이 빼뜨기 코에다가는 살짝 표시를 해 놓을게요. 자, 빼뜨기 코에 표시해놨고 다음 단을 올라가기 위해서 기둥사슬 코 하나를 세워줄게요. 자, 우리가 빼뜨기를 넣어줬던 첫 번째 코는 단을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방금 단수링 체크를 한 빼뜨기 코를 첫 코 대신 사용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코는 건너뛰고 두 번째 코에다가 뒤쪽 반코에 짧은뜨기 떠주고요. 이 짧은뜨기 코에다가는 단수링으로 체크해주고 자, 이제 긴뜨기를 해줄 차례죠. 긴뜨기를 해줄 때 이 첫 코가 아니라 빼뜨기 코에다가 해주시면 됩니다. 초록색 단수링이 꽂혀있는 빼뜨기 코 뒤쪽 반코에다가 여기 중간에 있는 건 사슬뜨기 코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생각해 주셔도 돼요. 실 걸어서 초록색 단수링이 꽂혀있는 빼뜨기 코 뒤쪽 반코 바늘 찔러 넣고 실 걸고 쭉 놔줍니다. 자, 단을 올라갈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단 올라가는 티가 나지 않고 깔끔하게 떠줄 수가 있어요.
자, 그 옆에부터는 똑같이 떠주시면 되는데 우리 가방 무늬의 두 번째 단을 뜰 때만 모서리 부분에서 코늘림을 해줄 겁니다. 일단 뜨는 거는 똑같아요. 한 코 건너고 그 옆에 코에다가 앞으로 무늬를 뜰 때는 항상 같은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넣어주게 될 텐데 전단에서 긴뜨기를 해준 코에 위쪽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전단에서 짧은뜨기를 해줬던 코는 우리가 긴뜨기를 해줄 자리예요. 자, 한 코 건너고 이렇게 길게 다리가 뻗어 있는 이 위쪽 사슬 여기에다가 항상 짧은뜨기 그리고 항상 여기 숨어있는 짧은뜨기 코에다가는 긴뜨기를 떠줄 거예요. 여기 전단의 긴뜨기 코에 짧은뜨기 전단의 짧은뜨기 코에 긴뜨기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코너 부분에서 늘리는 거 보여드릴 테니까 쭉 빠르게 같이 떠볼게요. 자, 이렇게 옆면에 해당되는 부분은 쭉 떠줬고 여기 모서리 부분에 왔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준 무늬의 개수는 첫 번째 무늬를 포함해서 자, 이게 첫 번째 무늬죠? 하나, 둘. 이 가로 줄무늬를 세워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가로 줄무늬를 만들어줬어요. 7개 떠주고 여기 코너 부분 뜰 때는 한 코를 건너고 그 옆에 부분에다가 짧은뜨기를 떠주시는 게 아니고 바로 옆에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사용을 해줬던 이 전 코에다가 긴뜨기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한 번 더. 여기 이 코너 부분에서는 2번 이 과정을 반복해 주시면 돼요. 한 코를 건너고 다음 코에다 짧은뜨기를 넣는 게 아니라 지금 사용을 한 코 바로 옆에 있는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미 사용을 했던 바로 전 코에다가 긴뜨기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러면 중간에 건너뛰는 코 없이 바로바로 옆에 코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코수보다 위쪽에 있는 코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난 걸 볼 수 있어요. 아래쪽에서는 2코만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 둘, 셋, 4코가 되었죠. 자, 2코가 자연스럽게 늘어났고 이렇게 2번을 반복해주고 나서는 다시 이쪽 부분은 여기 떴던 거랑 동일하게 떠주시면 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코 한 코를 건너뛰면 제가 아까 말했던 규칙인 전단에서 긴뜨기 해줬던 코 여기에다가 짧은뜨기를 넣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비워져 있는 바로 전 코 긴뜨기 넣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무늬의 2번째 단에서만 모서리 코늘림을 해주실 거예요. 무늬의 3번째 단부터는 이런 코늘림 없이 쭉 진행을 할 건데 2번째 단에서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쪽도 돌아와서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셔야 돼요. 전부 다 보여드릴 테니까 일단 여기는 쭉 규칙대로 떠줘서 여기 코너 부분까지 떠줄게요. 코너 부분을 찾는 방법은 딱 봐도 코너인 부분에서 코늘림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쪽 모서리 부분까지 왔습니다. 요 규칙적으로 무늬를 떠준 걸 한 코를 건너뛰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방금 사용한 코 바로 옆에 있는 코 짧은뜨기 떠주고 긴뜨기는 이미 사용을 했던 바로 전 코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쭉 당겨서 긴뜨기. 자, 한 번 더 이 과정을 반복해 줄게요. 자, 이미 짧은뜨기를 넣느라 사용을 했던 코 말고 바로 옆에 있는 코. 한 코 건너는 게 아니라 바로 옆으로 와서 짧은뜨기. 그리고 긴뜨기는 이미 사용을 한 전 코에다가 찔러 넣어주시면 돼요. 자, 코늘림 해주는 거 2번 반복해줬어요. 그 옆에 부분은 또다시 규칙적으로 떠주시면 됩니다. 한 코 건너고 그 옆에 있는 코에 여기 전단에서 긴뜨기 코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방금 코늘림 해줬던 거 이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규칙적으로 떠주시고 여기에서 코늘림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무늬 2개 만들었죠? 그 옆으로 5개 더 만들어줄게요. 7개의 무늬 쭉 만들어주고 여기 또 코너 부분입니다. 코 늘려주는 과정을 2번 반복해주시면 돼요. 한 코 거르지 말고 바로 옆에 있는 코에 짧은뜨기. 그리고 이미 사용을 했던 바로 전 코에 긴뜨기. 코늘림 한 번 더. 한 코 거르지 않고 바로 옆에 있는 코에 짧은뜨기. 그리고 이미 사용을 했던 전 코에 긴뜨기. 자, 코늘림 하는 거 생각보다 간단하죠? 이제부터는 또다시 규칙적으로 한 코 건너뛰고 그 옆에 코, 전단에서 긴뜨기 해줬던 코, 위쪽 반코에 짧은뜨기, 비워뒀던 코에 되돌아와서 긴뜨기. 여기는 17개의 무늬를 쭉 반복해주시고 이쪽에서 또다시 코늘림을 해줄게요. 마지막 17번째 무늬 넣어주시고 여기 코너 부분에서는 똑같이 코늘림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자, 건너뛰는 코 없이 바로 옆에 코에 짧은뜨기, 그리고 이미 사용했던 전 코에 긴뜨기. 자, 코늘림 한 번 더, 바로 옆에 코에 짧은뜨기, 이미 사용한 전 코에 긴뜨기. 자, 이 초록색 단수링은 우리 빼뜨기 코에다가 꽂아놨던 거니까 빼주셔도 되고요. 보라색 단수링이 꽂혀있는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빼뜨기 코 또 헷갈리실 것 같으신 분들은 단수링으로 살짝 체크해 놓을게요. 가장 어려운 코늘림 하면서 무늬 만들어주기 2번째 단을 떠줬어요. 이제 3번째 단부터는 전혀 어려울 거 없이 그냥 규칙적으로 무늬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3번째 단을 뜨기 위해서 사슬뜨기 하나, 전단에서 긴뜨기 해준 사슬머리에 위쪽 반코에 짧은뜨기 넣어주고 우리 살짝 체크해놨던 여기 빼뜨기 코에다가 뒤쪽 반코에 긴뜨기 떠주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코에다가도 단수링 표시하고요. 실 걸어서 초록색 단수링 빼뜨기 코에 뒤쪽 반코를 주어서 긴뜨기를 넣어줍니다. 이 빼뜨기를 체크해놨던 단수링은 빼주셔도 돼요. 단 올라가는 것도 몇 번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 옆에 부분부터는 규칙적으로 2코를 한 쌍으로 무늬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무늬를 넣어서 무늬단을 총 14단까지 올려주시면 돼요. 무늬단을 세워주시는 거니까 이 가로 줄무늬를 이렇게 세워주시면 됩니다. 3단부터는 코늘림 없이 그대로 규칙적으로 무늬를 쭉 만들어주고 단을 올려주고 올게요. 자, 이렇게 가장 아래쪽에 생기는 무늬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번째 단까지 단을 쭉 올려줬습니다. 가장 마지막 단은 빼뜨기로 한 바퀴를 돌려줄 거예요. 14번째 단에 마지막 긴뜨기를 해준 상태이고요. 여러분 단수링 표시를 계속 해오셨다면 이렇게 첫 코에 단수링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첫 코 단수링이 꽂혀있는 자리에 그대로 반을 찔러 넣고 빼뜨기를 해주세요. 자, 첫 번째 빼뜨기 코에다가 표시를 해놓을게요. 자, 그리고 바로 옆에 코에다가도 사슬머리 전체의 바늘을 찔러 넣고 빼뜨기를 해줍니다.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가장 윗부분을 빼뜨기로 한 바퀴 둘러줄 때는 너무 강한 힘으로 뜨시게 되면 윗부분만 좁아지게 떠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 손에 힘을 풀고 일정한 간격에 빼뜨기가 떠질 수 있도록 한 바퀴를 떠줄게요. 자, 빼뜨기로 한 바퀴를 떠주고 첫 번째로 떠줬던 빼뜨기 바로 전에 있는 마지막 코까지 빼뜨기를 모두 넣어줬습니다. 이제 실을 쭉 늘려서 숨겨줄 수 있는 여유실을 남기고 잘라줄게요. 그대로 고리 뒤쪽으로 빼주시고 돗바늘을 끼워주세요. 단수링이 꽂혀있는 첫 번째 코에 이 사슬 밑으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빼주시고 우리가 가장 마지막으로 떠줬던 빼뜨기 코의 가운데 부분으로 들어가 주세요. 얘가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빼뜨기죠? 이 사이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가짜로 사슬 하나를 만들면서 윗부분을 깔끔하게 마무리해줬고요. 안쪽에 실을 잘 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방의 몸통 부분은 모두 떠줬습니다. 자, 이제 가방의 덮개 부분과 손잡이 부분을 떠볼게요. 이 덮개와 손잡이를 뜨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근데 손잡이가 더 넓고 덮개 부분이 조금 더 좁죠. 이 덮개 부분은 6코로 시작해서 만들어주는 거고요. 이 손잡이는 8코를 사용해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뜨는 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 덮개 부분 뜨는 거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끈은 8코를 사용해서 응용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요. 자, 일단 끝쪽의 꼬리실은 조금 넉넉하게 남겨주세요. 자, 손잡이를 뜰 때도 마찬가지고 덮개를 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넉넉한 길이로 꼬리실을 남겨두시고요. 이 위쪽으로 6개의 사슬뜨기를 떠줄게요. 첫 코는 매듭, 위로 6개, 2, 셋, 넷, 5, 6.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로 기둥코를 세워주시고요. 이 사슬뜨기 코 말고 6번째 코에 위쪽 반코와 뒤쪽 코산을 주어서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첫 번째 짧은뜨기 단을 뜰 때 조금 타이트하게 떠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코에다가도 짧은뜨기. 그 옆에도 짧은뜨기. 그 옆에도 짧은뜨기. 그 옆에도 짧은뜨기. 그리고 마지막 짧은뜨기 떠줍니다. 6개의 짧은뜨기로 쭉 되돌아왔어요. 코너 부분이라고 코늘림 해주는 거 없이 진행하기 때문에 같은 코에 하나의 짧은뜨기만 더 넣어줍니다. 이때 우리 꼬리실은 바늘과 실 사이에 이렇게 감고 한 번만 같이 떠줄게요. 여기 끝부분 매듭코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감고 한 번만 같이 짧은뜨기 떠주고요. 그 다음 코 뜰 때부터는 그냥 뒤쪽에 방치하고 그대로 뜨시면 됩니다. 자, 여기 코늘림 없기 때문에 이 윗면에서 한 코, 지금 아랫면에서 한 코 뜬 셈이에요. 자, 이 아랫면도 6개의 짧은뜨기 떠서 여기 처음 시작했던 코까지 되돌아와 주셔야 됩니다. 방금 떠준 이 코가 그 중에 첫 번째 코가 되는 겁니다. 이제 바로 또 옆에 코로 넘어와서 짧은뜨기. 자, 여기가 살짝 이렇게 당겨질 텐데요.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떠주시면 됩니다. 남겨놨던 반코마다 다 짧은뜨기를 떠줄게요. 여기 끝부분 코에 마지막 6번째 짧은뜨기를 떠주면 이 첫 번째 단을 모두 떠준 겁니다. 이 끈과 덮개를 떠줄 때는 빼뜨기 없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진행을 해줄 거예요. 몸통 부분 떴던 거랑 달리 빼뜨기 없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뜨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코를 건너뛰고 두 번째 코부터 떠주게 되면 첫 번째 코가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가 바늘을 찔러 넣어야 하는 코에다가 미리 체크를 해 놓을게요. 지금 제가 단스링을 꽂은 코는 첫 번째 코의 뒤쪽 반코입니다. 여기는 비워놨다가 두 번째 코 뒤쪽 반코에 짧은뜨기를 떠주고 되돌아와서 바늘을 찔러줘야 하죠. 실을 걸고 단수링이 꽂혀있는 코를 잘 찾아서 이런 식으로 같은 위치에 바늘을 찔러 넣어주세요. 그리고 실을 걸고 나와서 긴뜨기를 떠줍니다. 자, 이제 단수링은 살짝 빼놓고 우리 처음 무늬를 만들어준 이 부분에다가 단수링 체크를 해놓고 넘어갈게요. 자, 빼뜨기와 기둥사슬코 없기 때문에 어디가 처음인지 나중에 되면 헷갈려요.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표시를 살짝 해놓고 이제부터는 계속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방법 그대로 떠주시면 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코 건너뛰고 그 옆에 있는 코에 짧은뜨기. 마찬가지로 이랑뜨기로 전부 떠주셔야 해요. 실 걸고 돌아와서 비워져 있었던 코에 긴뜨기. 한 코 건너고 짧은뜨기. 실 걸어서 돌아와서 긴뜨기. 여기 반대쪽으로 이렇게 도는 부분 코 잘 찾아주세요. 한 코 건너뛰고 그 옆에 있는 코에 짧은뜨기 먼저 뜨고 비워놨던 코에 긴뜨기.
여기 가장 마지막 코에다가도 똑같이 무늬를 만들어줍니다. 무늬는 총 6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한 단에 6개의 무늬를 떠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지막 무늬를 넣어주고 빼뜨기와 기둥사슬코가 없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코는 건너뛰고 두 번째 코에 또다시 바늘 찔러넣고 똑같이 떠주시면 돼요. 그냥 빙글빙글 돌려주시면 됩니다. 점점 단을 올라가게 되면 어디가 처음이고 어디가 끝인지도 모른 채 그냥 빙글빙글 돌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안쪽에서 거슬리고 있는 길게 남겨놨던 꼬리실은 바깥쪽으로 일단 빼놓을게요. 밖에서 안으로 바늘 찔러넣고 안쪽에 남겨놨던 꼬리실 걸어서 밖으로 나옵니다. 계속 반복해서 떠줍니다. 이 덮개와 손잡이를 뜰 때도 전단에서 긴뜨기를 해준 요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해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빼뜨기와 사슬뜨기만 없이 그냥 쭉쭉 떠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우리 맨 처음에 무늬 만들어주고 살짝 체크해놨던 이 단수링 꽂혀있는 이쪽 라인 위로 이 무늬가 8개 떠질 때까지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단수로는 9단까지 떠주시는 거겠죠? 무늬의 개수가 8개 반복될 때까지 빙글빙글 단을 올려줄게요. 자, 이렇게 처음에 단수링으로 체크를 해놨던 이쪽 라인을 세어봤을 때 무늬의 개수가 이 위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나오게 떠주시고요. 지금 이 8번째 무늬가 시작해서 한 바퀴를 삥 돌아와서 패턴대로 뜬다면 여기에다가 한 번 더 짧은뜨기랑 긴뜨기를 넣어서 무늬를 만들어줄 차례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쪽 부분에 9번째 무늬가 생기게 되죠. 그 9번째 무늬가 생기기 바로 직전까지만 떠주시고요. 빼뜨기를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직전까지 떴을 때 여기 체크해 놓은 거 바로 전 무늬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일 거예요. 총 단수는 9단이고요. 10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짧은뜨기를 넣었어야 하는 요 한 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줄게요. 이렇게 빼뜨기 해주시고 실 쭉 늘려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잘라주실 때도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여유실을 두고 잘라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대로 뒤쪽으로 실을 빼주시면 돼요. 자, 이거는 가방의 덮개 부분을 같이 만들어준 거고요. 가방의 끈도 지금 방금 설명드린 이 덮개 부분과 동일하게 떠주시면 됩니다. 다만 처음 시작 코수를 6코가 아니라 8코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앞쪽에 보이는 무늬의 개수는 이렇게 하나 늘어나서 4개가 될 거고요. 한 단에 들어가는 전체 무늬의 개수는 8개가 될 거예요. 끈 같은 경우에는 무늬의 개수가 총 28개가 떠질 때까지 단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가방 손잡이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살짝 대보시고 원하는 길이까지 자유롭게 조절해서 떠주셔도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래쪽에 무늬를 체크해놓고 이 위쪽으로 무늬의 개수를 세었을 때 28개의 무늬가 떠질 때까지 가방 손잡이를 쭉 떠줄 거예요. 자, 그럼 덮개는 완성해줬고요. 손잡이까지 만들어주고 오겠습니다. 가방의 덮개와 손잡이를 모두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가방에 연결을 해줄 텐데요. 일단 가방의 손잡이부터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덮개는 잠시 두고 손잡이 마지막 단을 뜨시고 빼뜨기를 해준 상태에서 여기는 막아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넣어줘서 연결을 해줄 거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어도 상관없어요. 길게 남겨준 실 끝으로 돗바늘을 끼워주고 가방과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가방은 정면에서 봤을 때 이 모서리가 되는 부분을 잘 찾아주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 모서리에서 이렇게 일자로 올라와 주시면 돼요. 옆면 양쪽 모서리도 잘 찾아주고 그대로 쭉 올라왔을 때 가장 가운데가 되는 부분에 손잡이를 달아주시면 됩니다. 손잡이는 한 요 정도 2cm 정도를 안쪽으로 넣어가면서 달아줄게요. 안쪽에 손잡이를 잘 대주시고 돗바늘에 끼운 실을 바깥으로 빼줍니다. 자, 그리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는 최대한 티가 나지 않도록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한번 실이 덮어진 흔적이 있는 곳에 그대로 따라서 들어가면 티가 많이 나지 않겠죠?
처음 시작했던 부분까지 한 바퀴를 삥 둘러서 가방 끈을 꿰매줬어요. 가방 손잡이를 튼튼하게 달아주셨다면 실은 안쪽에 숨겨주시면 됩니다. 잘 숨겨준 후에 잘라줄게요. 같은 방법으로 반대쪽 손잡이도 반대쪽 옆면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방의 손잡이를 양쪽에 달아준 후에 플라스틱 가방 바닥판을 가방 바닥 크기에 맞춰서 가위로 잘라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플라스틱 가방 바닥판은 일반 가위로도 잘 잘리기 때문에 아래쪽 바닥 크기를 보고 바닥 크기에 맞춰서 잘라주시면 돼요. 안쪽에 바닥판에 넣어주시고 혹시 바닥판이 빠지거나 움직일까봐 걱정되시는 분들은 자투리실을 사용해서 돗바늘이 통과할 수 있으니까 가방 바닥 내 귀퉁이를 연결해서 묶어주셔도 됩니다. 자, 이제 가방의 덮개와 장식을 연결해주고 가방에도 연결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리 떠준 덮개와 가방 장식을 가지고 와주세요. 자, 우선 덮개를 처음 만들기 시작했을 때 이 사슬뜨기를 떠주고 쭉 떠올려줬잖아요. 이 윗부분 뚫려있는 부분이 가방에 연결을 해줄 부분이고요. 이 아래쪽에 우리가 꼬리실을 밖으로 빼줬던 이 부분을 장식과 연결을 해줄 겁니다. 꼬리실에 돗바늘을 끼워주시고 장식은 집게와 연결된 부분을 여기에 달아줄 거예요. 근데 이때 앞뒤 방향을 잘 주의해서 달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집게가 열리는 부분이 아래쪽으로 가게, 위쪽이 매끈한 부분이 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방향을 잘 보시고 이렇게 달아주셔야 돼요. 이때 이 무늬는 두 번째 무늬를 위로 덮는다고 생각하고 달아주시면 돼요. 여기 집게의 중앙 부분과 끝선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나와 있는 꼬리실은 집게를 달아줄 위치 쪽으로 빼줄게요. 집게의 방향을 잘 잡아주고 끝선을 맞춰주고 푹 찔러 넣어서 뒤쪽까지 빼주셔도 상관없어요. 자, 저는 이렇게 같은 구간을 한 6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짝 두께감이 있게 연결을 해줬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주면서 두께감 있게 달아주셔야 돼요. 자, 이제 남은 꼬리실은 뒤쪽에 잘 숨겨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고리를 달아준 상태에서 이 덮개 부분을 가방에 연결해 볼게요. 자, 덮개를 달아주기 위해 이 끝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꼬리실에도 돗바늘을 끼워줍니다. 자, 가방에서 조금 더 예쁘게 떠진 쪽을 앞면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여러분이 뜬 가방의 가운데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주신 후에 그 뒷면에다가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운데의 위치를 잘 잡아주신 후에 윗부분을 남겨주시고 이렇게 가방을 뒤집어서 이 뒤쪽 부분에 달아주시면 됩니다. 너무 깊게 달지는 않으셔도 돼요. 무늬 하나 정도 같이 덧대서 달아줄게요. 가방의 끈 부분을 달아주는 거랑 동일한 방법으로 달아주시면 되는데 여기는 겉에서 티가 많이 나기 때문에 최대한 예쁘게 달아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덮개의 끝부분을 깔끔하게 가방과 연결해주시고 실은 안쪽에 잘 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마지막 단계로 링을 가방 몸통 부분에 달아줄게요. 여러분이 고리에 링을 한번 끼워보시고 가방을 세워보고 이 몸통 부분에서 가운데가 되는 위치를 잘 찾아주세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링을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방의 끝선을 맞췄을 때 장식이 예쁜 모양을 할 수 있도록 간격을 맞춰서 가운데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단수링으로 미리 표시를 해놨는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단수링을 사용해서 미리 표시를 해놓고 달아주시면 훨씬 편할 거예요. 링을 마찬가지로 실을 왔다 갔다 통과하면서 이 아래쪽 부분을 위쪽에서 했던 것처럼 조금 두께감 있게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링을 가방 몸통 부분에 연결해주시고 뒤쪽에 남게 되는 꼬리실 두 가닥은 2번 매듭지어서 안쪽에 잘 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